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2015년 5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때요? 같이 문제 풀어보시니까 자꾸 나오는 문제가 계속 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문제은행식 시험이에요. 문제가 막 들어있는 은행에서 몇 개를 꺼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복되더라도 이거 자꾸 나오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잘 나오겠구나, 꼭 알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번, 재료의 접합 방법은 기계적 접합법과 야금적 접합법으로 분류하는데 야금적 접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야금적 접합법이란 게 뭐예요? 용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용접이에요. 용접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융접, 압접, 납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리벳은 아니에요. 리벳은 기계적 접합이에요. 구멍을 뚫어서 붙이는 거죠. 2번, 일반적인 용접의 장점으로 옳은 것. 장점이에요. 재질의 변형이 생긴다. 이건 단점이잖아요. 작업 공장이 단축된다. 맞죠? 네, 작업이 금방 돼요. 찍 용접하면 끝나잖아요. 구멍 뚫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되죠. 네, 나머지는 아닙니다. 3번, 피부와크 용접 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겠네요. 작업 시 전류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리정돈 안 하고 막 이렇게 너스레하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치고 용접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네, 항상 깔끔하게. 생긴 것도 깔끔해야 되고요. 저는 아니죠. 생긴 것도 깔끔하고 하는 것도 깔끔하고 용접도 깔끔하게요. 2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메인 스위치를 작동시킨 후에 용접기 스위치를 작동시킨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3번, 작업이 끝나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이 끝나면 용접기 스위치를 먼저 꺼야죠. 그리고 메인 스위치를 내려야 돼요. 이게 낙수물에 구멍 뚫리잖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용접기를 먼저 안 끄고 메인 스위치 꺼버리면 안 되죠. 또 저 말고 우리 말고 다른 용접사가 또 용접할 수도 있잖아요. 막 용접하고 있는데 내가 메인 스위치 확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난리가 나겠죠. 네, 이건 안 돼요. 항상 용접기 스위치를 먼저 끄고요. 또 다른 사람 용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관리자 아니면 손대지 마세요. 굳이 왜 손댈 필요 없죠.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인데 어쨌든 아니에요. 전격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용접기 내부는 수시로 열어서 점검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냅둬요. 용접기, 우리는 용접을 잘하는 거지, 아니 용접을 잘하고 싶은 거지, 용접기의 박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또 용접기 어떻게 열어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열지 마세요. 그냥 이상 있으면 전화하시면 된다 그랬죠? 용접기 판매회사 전화하면 바로 AS하러 옵니다. 물론 비용이 좀 들지만. 두 번째, 홀더나 용접봉은 절대로 맨손으로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적합하지 않은 거 골라야 했죠?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되겠죠. 예, 맞아요. 이것도 맞죠? 이 답이 이거 틀린 거네요. 4번, 땀, 물 등에 의해 스키찬 작업복, 장갑, 구두 등 착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네, 절대 열면 안 돼요. 네. 5번, 다음 중 용접 자세 기호 틀린 거. F는 아래 보기, V는 수직 보기, 버티컬이죠. H는 호리젠탈, 수평보기죠. OS 이런 거 없어요. 그냥 O죠. O 뭐예요? 오버헤드, 위복이죠. 네. 6번, 환원가스 발생하는 작용을 하는 피부와크 용접봉의 피복제 성분은 당밀이 되겠네요. 피부와크 용접에서 직류 역극성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것. 직류 역극성 어떻게 해요? DCRP. 직류 역극성은 모재가 어떻게 돼요? 모재는 마이너스, 홀더는 플러스죠. 홀더는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입은 얕고요. 용입은 얕죠. 이거 아니죠. 용입은 얕고요. 비드폭은 넓죠. 이것도 아니네요. 봉은 엄청 잘 녹죠. 이것도 아니네요. 박판, 주철, 고탄소강 용접 등이 좋죠. 왜 그래요? 박판, 주철은 용입이 너무 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빵꾸리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용락되잖아요. 답 4번이네요. 8번, 직류아크 용접기와 비교하여 교류아크 용접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교류 아크 용접기 설명이죠. 무부하 전압이 높고 맞아요. 감전접이 맞아요. 뭐에 비해서? 직류 아크 용접기에 비해서요. 교류 아크 용접기는 무부하 전압이 70에서 80V예요. 직류 아크 용접기는 40에서 한 60V 정도 됩니다. 직류 아크. 그러니까 교류 아크 용접기가 무부하 전압이 높잖아요. 좀 더 위험해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이거는 다 직류 아크 용접기 특징이네요. 9번 피부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여 아크 발생을 8분간 하고 2분간 쉬었어요. 용접기 사용률은 뭐예요? 용접기 사용률은 총 작업 시간분의 그다음에 용접한 시간이죠? 용접 시간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작업 시간 얼마예요? 둘 더하면 되잖아요. 발생 시간하고 쉰 시간 더 합치면 10분간 일했죠? 10분간 일했는데 그중에 용접 시간은 8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면 80%가 되겠네요. 이렇게 쉬운 게 나올까요? 에이, 꼭 나오니까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이 계산식이라고 막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10번 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 방지 대책으로 옳은 거 고르랬네요.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 방향으로 기울이면 돼요? 아크 쏠림 방향 반대로 기울여야죠. 요게 잘못됐네요. 접지점을 용접부에서 멀리 해야죠. 아크 길을 댈 수 있으면 짧게 해야 되죠. 직류 용접 대신 교류 용접을 사용하면 되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진짜 용접을 하시다 보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당황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아크 쏠림 나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11번 용접하지 않을 때는 무부하 전압을 20에서 30V 이하로 유지하고 용접봉을 작업물에 접촉시키면 릴레이 작동에 의해 전압이 높아져 용접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게 무부하 전압을 30V로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전격 방지기잖아요. 전격 방지기. 안전에 관련된 건 시험에 잘 나와요. 나오겠죠? 네. 12번 피복제 중 산화티탄 아크 안정되잖아요. 아크 안정돼. 산화티탄 들어가면 아크가 안정되니까 아크 용접이 엄청 잘 돼요. 용접봉으로 아크는 안정되고 스페터는 적거나 고온 균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힘을 많이 받는 곳에 안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4313 고산화티탄계 313 라고고 이렇게 해보면 되시겠죠? 고산화티탄계예요. 여기 답이 이미 있잖아요. 산화티탄. 근데 산화티탄이 4313이 고산화티탄계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네. 자동화 용접 장치의 구성 요소는 아닌 거 고르라고 했네. 아닌 거. 칼럼, 캔트리, 트랙인데 고주파 발생 장치는 전극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를 일으키게 하는 장치잖아요. 네, 1번 아니네요.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기공의 발생 원인 틀린 거 고르라고 했네. 틀린 거예요. 노즐에 스페터가 붙여져 있다. 노즐에 이렇게 노즐이 있는데요. CO2 용접을 이렇게 하는데 이 노즐에 스페터가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가스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즐에 스페터가 막 붙으면 가스가 잘 안 나오잖아요. 또 유량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스가 잘 안 나오니까 이 모재 부분에 여기에 막 다른 공기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산소나 뭐 질소, 뭐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노즐에 스페터가 부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노즐을 빼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청소를 가끔 하고 다시 끼워서 용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재와 노즐과 모재 사이의 거리가 짧다. 이게 짧으면 어떻게 돼요? 용접 잘 되죠. 멀면 어떻게 돼요? 멀면은 가스가 이렇게 확 퍼지니까 여기 결함이 생기겠죠? 예,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답 2번 아니네. 틀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거 가스 기공이 많이 생겨요. 모재도 오염된 것 제거해야 되고요. CO2 가스도 유량이 적정하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서브멀드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거 고르라 했네요. 콘택트 팁에서 통전되므로 와이어 중에 저항력이 적게 발생되어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다. 2번 아크가 보이지 않으므로 용접부의 적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용접 길이가 짧을 때 능률적이며 아니죠. 이게 자동 용접이잖아요.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막 레일을 깔아서요. 이 레일을 통해서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와가지고 용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어때요? 이 레일을 뒤로 앞으로 깔고 뒤로 앞으로 깔고 이렇게 하면 용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긴 거는 가능한데요. 곡선이 있다거나 형상이 복잡하면 잘 안 되고요. 주로 아래 보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야 용접 길이가 길을 때 능률적이에요. 그러겠죠? 또 수평 및 일보기 자세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잘 안 돼요. 서브머진 아크 용접은 주로 아래 보기 전용입니다. 필렛 같은 것도 하는 경우 있긴 한데 극히 드물고요. 주로 아래 보기 버트 심용접, 버트 용접, 맞대기 용접을 주로 많이 해요. 이거 다 틀린 거네요. 네, 3번 틀린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비드 외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드도 엄청 넓고요. 엄청 이뻐요. 결함도 잘 안 생기고 좋아요.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거. 그럼 단점을 고르거나 장점을 잘못 설명하고 고르라는 얘기죠.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슬래그 혼입이 없고 용접부 처리가 간단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류 밀도가 높아 용입이 깊고 용접부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보여져요. 4번 풍속 2m 이상의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방금 설명했지만 CO2가 노즐이 있으면요. 용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O2 가스를 뿜어가지고 보호가스가 용착금속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이 보호가스 CO2 가스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슉 날아가 버리면 용접이 안 되고 결함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17번 비용극식, 비소모식. 비용극식은 뭐예요? 전극이 녹지 않는다. 또 비소모식은 전극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 게 뭐 있어요? 티그 용접이잖아요. 비용극식, 비소모식. 얘네들은 어때요? 아크가 일어나는 전극. 전극은 아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아크가 일어나는 전극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어 이런 것들은 와이어를 넣어주잖아요. 와이어를 넣어주면 그 와이어에서 아크가 일어나는데 그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전극이 녹아버리는 거죠. 티그 용접은 안 그렇죠. 18번 티그 용접에서 직류 역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용접기의 음극의 모재를 연결한다. 그렇죠. 직류 역극성이란 건 모재를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용접기 양극에 토치를 한다. 토치에 플러스, 홀더에 플러스인 걸 직류 역극성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직류 역극성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텅스텐을 평소보다 4배 정도 두꺼운 걸 써야 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플러스 쪽에 70에서 80% 열이 가니까 그 양극에 열이 많이 가서 텅스텐에 열이 많이 가서요. 텅스텐이 녹아버리니까 평소보다 4배 정도 두꺼운 거 써야 한다고 그랬죠. 비드폭이 좁고 용입이 깊다. 이건 직류 전극성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비드폭이 넓고 용입이 얕다가 비드 역극성이죠. 다음에 이거 틀렸네요. 자, 직류 역극성은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청정작용이 있죠. 18번 전기저항 용접 중 플래시 용접의 3단계. 자, 예열 플래시 업셋이죠. 예열 플래시 업셋. 20번 다음 중 테르민 용접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접 작업이 단순하잖아요. 거푸집만 이렇게 레일을 이렇게 두 개를 KTX 선로 깔 때요. 보통 선로 깔 때 이런 거 용접하고 싶으면 거푸집을 짠 다음에요. 거푸집을 잘 짜서요. 여기다가 산화철가루와 관계를 넣고요. 산화철가루하고 알루미늄 분말을 섞어서 넣으면 그 화학 열에 의해서 용접이 되는데 금방 하잖아요. 이거 짤 줄만 하면 되잖아요. 작업이 굉장히 단순해요. 이 거푸집만 짤 수 있으면 돼요. 용접기구 간단하죠? 작업 장소 이동도 쉽죠? 그리고 전기 발전기 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 시간이 길고 아니에요. 용접 시간도 금방 짧아요. 버무려 넣기만 하면 돼요. 용접부 변형도 크다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기 필요 없죠? 네, 답 3번이에요. 21번 전기저항 용접의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 H는 전기저항 열은요. H는 0.24 I 제곱 RT가 된다 그랬죠? I는 전류값, R은 저항값, T는 통전 시간.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전류, 그렇죠? 그 다음에 통전 시간, 가압력, 4가지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같이 외워두세요. H는 0.24 I 제곱 RT.
영납과 경납을 구분하는 온도는 450도, 450도. 450도 이하는 연납이고요. 450도 이상에서 녹는 건 경납이 되겠죠? 가스 용접 모재의 두께가 3.2일 때 용접봉 지름 D는 2분의 T 더하기 1 하면 되죠? 네. 이 가스 용접봉 두께를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지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두께가 얼마예요? 3.2 더하기 1 하면 이게 1.6이니까 2.6이 되겠네요. 네, 이거 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4번 가스 용접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종류가 아닌 거. 가연성 가스 아닌 거 뭐 있어요? 산소는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를 하잖아요. 자신은 타지 않으면서 남들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25번 다음 중 아세틸렌 가스의 관으로 사용할 경우 폭발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거는 구리예요. 구리하고 아세틸렌 만나면 폭발해버려요. 가스 절단 시 예열 불꽃이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 드래그가 증가한다. 그렇죠. 드래그가 뭐예요? 드래그 라인과 드래그 라인 사이의 거리잖아요. 예열 불꽃이 약하면 드래그 증가하고요. 역할을 일으키기 쉽죠? 그렇죠. 왜 그래요? 산소가 다시 아세틸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세틸렌병으로 산소가 역류죠. 역류고 또 앞에가 막혔을 때, 팁 앞에가 막혔을 때 화염이 다시 아세틸렌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이런 거 역화라고 했잖아요. 예열불꽃이 약하면 역화가 이렇게 쉬워요. 절단 속도가 느려지고 절단이 중단되기 쉬워요. 절단면이 거칠어진다 아니네요. 경납댐을 할 때 경납댐 용제. 경납 용제는 뭐예요? 붕산, 알칼리 이런 것들이 경납댐의 용제잖아요. 염산, 염화물들은 연납댐에 사용하는 용제죠. 같이 외워두셔야 되죠. 붕산, 알칼리, 경납댐 용제 다 알아두셔야 되죠. 다음 중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종류는 GA43에서 43이 의미하는 거. 43은 용착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 최소 이 정도는 버텨야 된다. 용접해놓은 그 용착금속이 최소한 이 정도는 버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43이.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공투펄. 초음파, 공투펄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공투펄 4번 극관법 아니네요. 초음파 탐상법, 공투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용접 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사항 틀린 거 고르요. 틀린 거.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되죠. 훼손된 케이블은 사용 후에 보수하면 되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사람 그 용접하다가 감전되면 어떻게 해요? 찌릿찌릿 하거든요. 케이블 훼손돼 가지고 용접할 때 이렇게 홀더나 또는 접지 케이블 같은 거 여기 사용하다 보면 금 가가지고 여기서 비 오는 특히 축축한 날은 여기서 막 전기가 찌직 새요. 근데 바닥에 누워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통전하는 순간 나도 막 찌릿찌릿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입에 쌍욕 나가고 막 서로 엉켜붙어 싸우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용접하기 전에 빨리빨리 보수하고 해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사용 전에 해야 돼요. 또 특히 현장 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나지 않게 막 쌍욕 나오거든요. 미리미리 봐가지고 용접사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통전시켰는데 스위치 눌렀는데 어디서 찌릿찌릿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식했으면 빨리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남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용접 홈, 이음 형태 중 U형은 루트 반지름을 가능한 크게 만드는데 그 위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U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U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V홈으로 하는 거하고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V홈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녹잖아요. 잘 녹잖아요. 이 녹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용입. 모재가 녹은 깊이. 이걸 용입이라고 하잖아요. U홈으로 하는 거는 충분한 용입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잘 녹게 하기 위해서.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튼튼하겠죠? 네. 충분한 용입이에요.
다음 중 용접 작업 전에 예열을 하는 목적으로 틀린 거로 틀린 거. 용접 작업성 향상을 위하여, 용접부의 수축 변형 및 잔용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용접 금속 및 열영양부 연성 또는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탄수건 합금강 열영양부의 경도를 높게. 경도가 뭐예요? 단단한 거잖아요. 단단한 거. 경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단단하게 좋긴 한데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예열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경도를 높게 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다음 중 다중 용접 시 적용하는 용차법이 아닌 것은 빌터법, 캐스케이드법, 전진블록법, 스키법은 어떻게 해요? 이 용접하고 용접한 다음에 다시 와서 용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접 순서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다중 용접이 아니에요. 다층 용접이 아니에요. 다중 용접, 다층 용접 아니에요. 34번 용접 진행 방향과 용착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방법. 잔용력은 자소 적게 발생하나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 진행 방향과 용착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대요. 자, 용접은 이렇게 하는데요. 용착은 어디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방향하고 반대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생기잖아요.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후진법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용접 후 잔용력 완화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계적 응력 완화법, 저온 응력 완화법, 피닝법 맞는 거죠? 화염경화법은 뭐예요? 화염을 모재 위에 이렇게 둬서요. 모재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잔용력 완화법이 아니고 표면 경화법이죠? 4번은 틀린 거예요. 표면 경화법이네요. 용접지구나 고정구의 선택 기준 설명 틀린 거고 그랬네요.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를 튼튼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크기와 강성이 있어야 되겠죠? 용접 응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형이 자유스럽게 일어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지그 쓰는 이유가 뭐예요? 꽉 잡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막 변형이 막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 부분의 뒷면을 따내거나 U형, H형으로 용접품을 가공하는 것을 일명 가스 파내기라고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스 가우징이라고 하죠. 네, 가스 가우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아크로 하면요. 아크에어 가우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현장에서는 가스 가우징은 잘 모르겠는데 아크에어 가우징을 훨씬 많이 쓰고요. 저는 아크에어 가우징을 거의 다 아크에어 가우징을 많이 썼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스 가우징이라 해요. 시편의 표정거리가 125mm고요. 늘어난 길이가 145였다면 연신율은 얼마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연신율이라는 건 뭐예요? 연신율이라는 것은 표점거리분의 늘어난 길이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표점 길이가 얼마예요? 125잖아요. 늘어난 길이는 얼마예요? 145에서 125를 빼면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오죠? 비파괴 검사가 아닌 것은 비파괴 검사, 자기 탐상 시험, MT죠? 침투 탐상 시험, PT, 초음파 탐상 시험, UT, 샤르피 충경 시험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힘을 줘서 부셔버리는 건데 이거는 파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파괴 검사예요. 답 3번이네요. 주철 용접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고르라 했네요. 용접 전류는 약간 높게 하고 운봉하며 곡선 비들 배치. 이거 아니죠. 전류를 낮게 하고요. 짧은 비들을 이렇게 짧은 비들 써야 돼요. 가스 용접 시 중성불꽃 또는 산화불꽃 사용하고 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냉각대에 있을 때 피닝 작업을 하여 냉각대에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용접한 다음에 피닝 작업을 둥둥둥 때리는 거 해야 된다 그랬죠. 용접봉에 지르면 가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가는 거 사용해야 되고요. 비드 배치는 짧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강자상체의 금속, 니켈, 철, 코발트네요. 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강자상체가 뭐예요? 자석이 잘 붙는 거예요. 열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은 거 은이에요. 은. 에이지 은. 구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은이 더 잘 통하죠. 외워라고 했죠. 면심 입방 기자에서 외워라 했잖아요. 전기 전도율이 높은 순서 은, 그 다음에 구리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 말름이는 순이에요.
섬유 강화 금속 복합재 기지금속으로 가장 사용되는 것으로 비중이 2.7인 거. 비중 2.7 하면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알루미늄 더하기 마그네슘 합금 뭐예요? 이거 하이드로날륨이잖아요. 자, 실루민 뭐예요? 알루미늄하고 실리콘 섞은 거 실루민이잖아요. 에드머럴티는 에칠주 73황동에다가 주석 1% 섞은 거. 이게 에드머럴티잖아요. 에칠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하이드로날륨이에요. 2번. 다음은 금속 중 용융산태 은과를 팽창하는 거 4번입니다. 육사황동이네요. 구리 60%, 아연 40%. 이거 육사황동이라고 하잖아요. 육사황동. 육사황동 뭐예요? 문주메탈이잖아요. 문주메탈. 육사황동. 톤백은 뭐예요? 파리황동이죠? 구리가 아연이 20%인 거. 길직메탈은 아연 5% 들어있는 거. 이거 뭐 어디 있어요? 5% 들어있는 거. 이거 코이닝. 코인 만들 때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말고요. 동전 만들 때요. 자. 주철의 유동성을 나쁘게 하는 거 황이에요. 황. 주변 온도가 변하더라도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열편의 개수나 탄성 개수는 특별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불변강이잖아요. 불변강. 불변강 뭐뭐 있어요? 인바, 엘린바, 슈퍼인바. 이 세 가지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불변강을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불변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구상흑연 주철에서 그 바탕 조직이 펄라이트면서 흑연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옆에를 주위를 유리된 페라이트가 감싸고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이거 뭐라 부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뭐 같아요? 구상흑연 주위를 유리된 페라이트 감싸고 이거 뭐 같이 생겼어요? 꼭 눈동자 같지 않아요? 네. 불사의 조직이라 해요. 강에서 상온취성의 원인, 상온매짐, 상온취성의 원인 되는 거 뭐예요? 인이잖아요, 인. 황은 뭐예요? 황. 고온취성의 원인이 되죠? 고온취성을 막으려면 망간을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까지 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림과 같은 KS 용적 기호 해석으로 올바른 거 고르라고 했네요. 올바른 거. 자, 이거 지금, 요거 302가 아니고요. 요거 0이에요, 0. 302 75예요. 이 뭐예요? 점용접이라는 뜻이죠. 점용접. 자, 그러면 해석 올바른 게 뭐 있나요? 이거네요. 용접 개수는 이게 2개고요. 맨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름이에요. 지름. 점용접의 지름을 3mm로 하라는 거고요. 2개 하는데 피치가 뭐예요? 점용접과 점용접 사이의 거리, 떨어진 거리, 피치가 75라는. 이게 점용접이 스푼 용접이에요. 점용접의 다른 말이 스푼 용접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용접도 그렇고요. 심용접도 그렇고 플러그 용접도 그런데 이거 심용접 플러그 앞에 있는 개수가 숫자가 지름이에요. 지름. 플러그 용접도 그렇고 심용접도 그렇고 지름을 앞에 있는 건 지름이에요. 항상. 이거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뭐 3, 0, 이렇게 하면 302가 아니라 이거 점용접인데 지름이 3이라는 거고요. 또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심용접인데 3이란 뜻이겠죠? 또 이건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3 이렇게 돼 있으면 플러그 용접인데 플러그 용접하는 지름이 3이란 뜻이에요. 3mm란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 도시기호 나타내는 거 이거 뭐예요? 안전밸브잖아요. 안전밸브. 도면 적도 중 실제 영상을 확대해서 그린 거. 이거 할 때 확인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선을 그어보라 했잖아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어때요? 얘는 1분의 2니까 2배 크게 그리라는 거죠. 얘는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가 1.4 정도 되니까 1.4분의 1이니까 작게 그리라는 거죠. 얘는 1대1은 현척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그리는 거. 1대2는 2분의 1로 그리니까 축척이에요. 짧게 그리는 거. 축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삼각법으로 옳게 도시한 거 뭐 있을까요? 자, 일단 앞에서 보면 요게 나와야 되죠.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뭐 있어요? 다 나와 있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밑에까지 갔으니까 얘는 아니잖아요. 중간만큼만 가야 되죠? 그러면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자, 위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렇게. 요게 나와야 되죠? 일단 다 이거 안 되네요. 얘는 아니고. 그럼 얘하고 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요렇게 돼 있잖아요. 얘 아니네요. 3번이 되겠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도면의 물체를 표시하기 위한 투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고르라겠네요. 주투상도는 대상물의 모양 및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을 그려야 되겠죠.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주투상도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많이 놨던데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 대상물을 가로 길어 높은 상태로 그린다. 서로 관련된 그림 배치는 되도록 숨은 선을 쓰지 않도록 한다. 2번이죠?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해 주투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투상도를 많이 그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 사납지 않을까요? 네. 좀 별론 같아요. KS 기계재료 표시에서 SS400에서 400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400 SS400 최저인장 강도네요. 그죠? 최저인장 강도. 기계 도면 작성 시 가공에 사용하는 공구 등의 모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구 형상을 가공부에 실제로 가공한 것처럼 가상으로 그린 거. 이걸 가상선이라고 하잖아요. 가상선은 2점 세선이죠? 가상선은 2점 세선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무게중심선. 무게중심선도 2점 세선이죠? 네. 이렇게. 기입한 위치에서 먼 면에서 카운터 싱크가 있으며 공장에서 들어가고 현장의 끼워 맞춤을 나타내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 투시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요렇게 나와야죠. 요거하고 요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둘 다 아니죠?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보이는 면은 깨끗한데요. 여기 안에 숨은 선, 요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요 선들. 요 선들이 보여야 되죠? 이거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요렇게. 은선이 있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은 은선으로 그리는 거죠. 치수 기입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야겠네요. 치수는 필요에 따라 기준으로 하는 점, 선, 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입한다.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생각되는 치수를 명료하게 도면에 지시한다. 치수 입력에 대해서는 중복 기입을 표현한다. 모든 치수에는 다 기입하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0 그러면 밀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다 1000밀리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0만 쓰면 아 밀리미터가 붙어 있다고 모두 인정한단 말이에요. 단위 기입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고생들이 많으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